제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다면 저는 모든 시간의 대부분을 지금부터 있을 이 선거운동에 한 70%는 경기도에 화력을 집중할 것 같아요. 경기도에 중요한 것이 경기도 유권자가 많잖아요. 경기도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김문수 지금은 경기도를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를 이기게 되면 이기는 거예요. 경기도에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한때 경기지사일 때 김문수 후보가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경기다. 이건 대선은 경기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이 내부 통합을 통해서 동력을 만들고 외연 확장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단일화 파장으로 예봉은 좀 끊겼다. 상당히 더 어려운 선거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승리의 마지막 로드맵은 제가 지난 우리 시간에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제 선거 설계를 하는 사람이 이제 저니까. 근데 이제 그 설계대로는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기존 설계대로 가기는 힘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집 짓는 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더 가치 있는 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좋아요. 이럴 때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일꾼들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플러팅. 뭔가 시간 계획을 잘 짜야 돼요. 그 어떤 계획을 짜야 되냐면 지금 김문수 후보로서는 정책도 많으면 곤란해요. 정말 정책도 다 깔끔한 정책이 나와야 돼요. 근데 한덕수 후보의 정책 중에서 가져올 만한 거는 개헌 중요해요. 개헌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건 확연하게 이재명 후보 대비되잖아요. 첫 번째는 임기 단축 개헌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3년 임기로 가겠다. 나는 말 그대로 난 길게 하는 이 아니다. 또 짧게 굵게 3년 하지만 개헌은 화끈하게 하겠다. 두 번째로는 지역 공약에 있어서 지금 두 전직 경기지사 대결이에요. 이른바 경경대전이에요. 경경대전인데 사실은 유권자가 가장 많은 광역도 어디예요? 경기죠. 경기도예요. 이 경기도에서 유권자들의 경기가 일어날 정도의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를 뒤집는 방법밖에 없으면 제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다면 저는 모든 시간의 대부분을 지금부터 있을 이 선거운동에 한 70%는 경기도에 화력을 집중할 것 같아요. 지금 왜? 오늘 전에 가락시장 가셨는데. 가락시장 서울이죠. 네. 근데 경기도에 중요한 것이 경기도 유권자가 많잖아요. 경기도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김문수 지금은 경기도를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를 이기게 되면 이기는 거예요. 경기도에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한때 경기지사일 때 김문수 후보가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경기다. 이건 대선은 경기다. 이걸 아마 제가 최초로 이야기할 거예요. 대선은 경기다. 그 경기다 게임의 경기라는 뜻도 중의적으로 포함하지만 경기도, 경기도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 프레임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사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사과 이야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정리가 되는 건 않을 거예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는 엄연히 다른 정치인이다. 그걸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문수는 뭐냐? 나는 확실하게 원칙의 대한민국. 사법부를 흔들거나 사법부의 이 재판에 리스크를 덩어리를 안고 있는 후보는 아니다. 나는 정치개혁, 사법개혁을 분명히 하겠다. 정치개혁, 경제개혁을 분명히 하고 사법부는 확실한 독립을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수하겠다. 그 점을 분명히 하죠. 구분해서. 지금 사법부 흔들기를 그렇죠. 이용하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중도를 여러분들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지금 김문수가 끌어들여야 될 사람들은 주구청은 보수 성향이 강해도 어느 정도 끌어들일 수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송 많지 않습니다. 저는 블루칼라와 자영업층을 끌어들이라. 불자죠. 블루칼라와 자영업. 지금 본인이 이거 아래 위를 다 청을 이거 쉽지 않은데 눈에 거슬리는데요. 아무런 정치적 뜻이 없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갈아탄 거예요. 저 빨간색. 아니 지난번에는 정말 빨간 칠갑을 했잖아. 우리가 근데 이번에는 완전 파란색으로. 배 소장님까지도. 아니 지금 음료 뚜껑도 파란 색깔. 여기요. 뭐야 도대체? 배 소장님 지금 블루 와이셔츠 입고 오셨거든요. 네? 블루 와이셔츠 입고 오셨거든요. 제가요? 네. 붉은색 아니에요? 제가 생명이에요. 그렇군요. 예. 여하튼간에 지금 김문수 후보로서는 경기,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블루칼라와 자영업층 이걸 공략해야 된다. 여기 빼면은 이 플러팅 전략, 여기를 플러팅하는 경기도의 플러팅, 경기도의 모든 걸 다 줘야 돼요. 좋습니다. 그리고 블루, 칼라, 그 다음에 자영업층.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하려면 저한테 용역비가 나와야죠. 아니 제가 그러네. 무슨 뭐 그것도 많이 나와야죠. 공짜로 해주나요? 그래도 유인하는 차원에서 혹하는 거 앞에 한 글자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사과가 쉽진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어쨌든 누가 누구를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친윤과 서로가 서로를 약간 이용하는 모양새에다가 이번에 너무 갈라섰잖아요. 그렇죠. 이렇다면 이걸 기화로 친윤하고 이게 딱 손절하고 오히려 한동훈 쪽과 손을 잡음으로써 뭔가 중도를 공략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걸 김문수 후보가 보일 수 있어야죠. 보일 수 있어야죠. 보일 수 있어야죠. 사실은 김문수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강한 적개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의 캠프에 있는 사람들의 참모들의 성격은 상당히 친윤 성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아주 시기 맞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예 거론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같이 손을 잡자. 다른 정치를 하자. 나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로 되돌아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다른 정치. 그렇죠. 다른 정치를 하자. 지금 심지어는 새로운 대통령 이준석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한테도 다른 정치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죠. 다른 정치를 하자면 됩니다. 다른 정치가 너무나도 다정이죠. 그럼 다정해지잖아. 다른 정치, 다정. 근데 윤 대통령 김문수 화이팅 했던데요. 삭제 안 되나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정리한다고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과거를 이야기하지 말고 예.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나서 한 대표에게도 다른 정치를 하자. 그래서 같이 손을 잡자. 김재섭도 손을 잡자. 김용태도 손을 잡자. 90년생인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됐어요. 예. 그건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저는 용태다, 용태. 그래야 우리 뭐 보수도 용태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용태가 어떤 사람이면 포천의 지역구를 두고 있어요. 포천이 참 쉬운 곳이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많아요. 포천하면 또 이동갈비와 함께 막걸리 아니겠습니까?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좋아해요. 이 지역이 또 도시적 성격도 있어요. 읍내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밀락지구 이런 데는 그렇죠. 발달됐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지금 강남에서 포천까지 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네. 정말 페달 밟으면 한 30분이면 가요. 네. 그 페달 밟더만. 그래서 이제 30분 만에 갈 수 있는데 이런 도농적인 지역에서 예.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다. 그거는 이 유연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용태, 김용태. 제가 상당히 역량을 좋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인데 그런 걸 통해서 파격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몇 살 위 형이죠. 재섭
재석, 왓습이 아니라 재석. 도봉구에 있는. 그렇죠. 네. 이른바 도나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도봉구가 낳은 스타 도나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녀요. 김재석. 예.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들이 이른바 젊은 세대 정치인이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보다도 나이가 어린 정치인들이에요. 그렇죠. 이른바 80년생. 그러니까 저는 보수는 80년대생에게 희망이 있어요. 이들이 바뀌어. 왜냐하면 80년대생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군사 독재 정권 이후에 기반에서 태어난 학생들, 인물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실리주의에 그렇죠. 물들어 있는. 이들이 말하는 보수는 말 그대로 MZ세대까지도 아우를 수가 있는 보수예요. 그래서 용태, 재섭 이런 사람들 이른바 용섭이 되나 하여튼 간에 이 사람들이 좀 주도를 하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는데 그 정치가 대선에서만 일단락되면 안 돼요. 완전히 이들이 당을 바꾸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